네, 첫 번째 준비한 자료 보시겠습니다. 윤석열 당선인은 내일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오찬을 갖기로 했습니다. 두 분 독대입니다. 손님 먼저 드리는 게 예의지. 네, 먼저 드리세요. 집주인 새로 오셨다고 긴장했나 봐. 아직 내가 이 집주인인데, 그죠? 점령군과 반성문. 영화 장면 굉장히 살벌합니다. 자, 현직 대통령과 당선인 상견례인데 긴장감이 도는 모습입니다. 예상대로면 사실 이 장면이 연출됐을지 말지 저희가 썰어봤어야 했는데 오전에 전격적으로 취소가 되면서 이성대 기자가 조금 썰기 재료를 찾는데 힘이 들었다. 이렇게 들었어요. 뭐 그럴 수도 있고요. 뭐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뉴스 썰기는 계속 해야 되는데, 자, 대통령과 당선인의 회동이 무산된 건 이제 앞서서 많이 분석을 했지만 이 신구 권력 이양기의 어떤 갈등이 아니냐 이런 분석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과거에도 비슷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지금처럼 진보 정권에서 보수 정권으로 넘어갔던 바로 그게 언제인지 아세요? 노무현 대통령, 전 대통령에서 이명박. 그렇습니다. 뭐 바로 언제냐면은 2007년 대선 이후에 2008년이죠. 노무현 정부에서 이명박 정부로 넘어가던 시기였습니다. 바로 이때가 지금이랑 비슷하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게, 자, 바로 직전 대선 2017년 대선 때는 문 대통령이 보궐선거 개념이라서 인수위가 없었죠. 그리고 또 그 앞서서 2012년, 13년 넘어갈 때는 자, MB 정부에서 박근혜 정부로 넘어갔기 때문에 정권 재창출이었던 거죠. 정권 교체가 아니라 사실상 부드럽게 정권이 이양됐기 때문에 별다른 잡음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사실 정권 인수 작업은 이제 시작인데 과거 사례를 보면 사실 그 성공 여부를 좀 가늠해 볼 수 있는 것도 있겠어요? 그렇습니다. 일단 인수위라는 거는요, 권력을 인수하기 위한 작업을 하는 게 본질입니다. 자, 이전 정권, 현 정부를 평가하고 심판하고 이런 자리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수위 측에서도 늘 그렇게 보이는, 어떻게 보면 갑질하는 것처럼 보이는 거를 경계하는, 그러다 보니 늘 점령군처럼 보이는 거를 경계하자라는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자, 안철수 인수위원장도 첫 마디가 그랬습니다. 들어보시죠. 인수위원회는 점령군이 아닙니다. 역사와 국민 앞에 겸허한 자세로 인수 업무에 임하겠습니다. 자, 저런 이야기 또 다른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또 다른 이야기도 있었어요. 점령군이 아니다. 과거 인수위가 점령군으로 비친 적이 많이 있는데 이번에는 다른 모습이 될 것이다라고 얘기했어요. 이거 누가 얘기했는지 아십니까? 글쎄요. 네, 바로 누구냐? 자,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김영호 전 국회의장인데요. 2007년 10월 26일 이명박 정권 인수위 부위원장 시절에 했던 얘기입니다. 누가 있는지만 빼놓고 하면은 당장 엊그제 나왔던 이야기라고 봐도 전혀 맞출 수가 없는 상황인 거죠. 점령군처럼 안 하겠다라는 건 인수위 시기마다 어쨌든 단골 멘트였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참여정부에서 MB정부 시기를 보면 권력교체기의 그 미묘한 신경전이 발생할 가능성 있다, 크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아까 보신 것처럼 그 노무현, 이명박 두 사람이 회동한 지 한 일주일 정도 뒤에 바로 파열음이 나왔어요. 자, 바로 노무현 당시 대통령이 뭐라고 얘기했느냐? 자, 인수위원회가 지금 호통을 치고 반성문을 요구하고 있는데 그런 데가 아니다라고 공개적으로 비판을 한 겁니다. 왜 그러냐면은 자, 점령군처럼 하지 않겠다고 해놓고 사실상 점령군 행사를 했다라는 게 당시 참여정부의 인식이었더라는 거죠. 인수위는 차기 정부의 정책을 준비하는 곳이지 차기 정부의 정책을 당장 집행하려고 하거나 지시하는 곳이 아니다라고 당시 노무현 대통령이 추가적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나아가 호통치고 자기 반성문 같은 것을 요구하는 것은 더더욱 아니다. 자, 실제로요, 당시 찾아보면 MB 인수위원회가 참여정부에 대해서 MB 정부 정책들에 대해서 어떻게 구현할지에 대해서 공무원들에게 자, 뭐 계획서를 내라, 어떻게 반영할 건지 얘기해라 이런 식 요구를 하거나 뭐 위압적이었다 이런 측면들도 분명히 그 시절에는 논란이 된 적이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요, 바로 당시 MB 측에서는요, 자, 노 대통령이 비판하는 건 지금 잘못된 상황 인식 탓이다. 바꿔 얘기하면은 노 대통령이 잘 모르고 지금 얘기하고 있다라고 바로 당일날 맞대응을 했습니다. 당시 인수위 대변인이었던 이동관 대변인이 이렇게 맞대응을 했는데 업무 보고 정중한 분위기에서 하고 있다. 노 대통령이 잘못 알고 있다. 이렇게 맞대응을 한 겁니다. 자, 그리고 마침 오늘 이동관 당시 대변인이 윤당선인의 특별 고문으로 위촉됐습니다. 과거 사례를 잘 조언해주면 될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네, 그렇습니다. 참고로 지금 눈에 띄는 건 지금 당시도 그렇고 지금 MB 사면 얘기도 나왔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그때나 지금이나 MB가 좀 연결고리가 아니냐라고 볼 수 있는데, 자, 말 나온 김에 어제 저희가 뉴스 썰기 장면 바로 어제입니다. 자, 김태효 이명박 정부 청와대 그 비서관이 지금 이번 인수위에서 안보 담당으로 선임됐다라고 저희가 비판을 했었죠. 유사시에 자유대 개입을 이야기했던 저런 전력들이 있었다라고 하면서 MB 정부 인사들이 중용이 되고 있다라고 분석을 했는데, 마침 오늘 아침 신문에서 자, 이명박 정부 시즌2 같은 윤석열 인수위, 외교안보 분과 모두 MB 정부 출신이다. 뭐 정치인들도 주요 직을 맡다. 친이계가 많다라고 분석을 했고요. 민주당에서도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인수위 구성을 보니까 윤석열 정부는 2기 MB 정부라 불러도 손색 없을 것 같다. 또 MB 정부 때 일했던 분들이 많이 중용되는 모습이 걱정스럽다. 자, 저희가 어제 뉴스 설계에서 김태효 전 이명박 청와대 비서관이 중용된 거에 대해서 자격이 있느냐, 거기에 대해서 비판을 한 바 있습니다. 어쨌든 뉴스가 또 어제 뉴스가 또 오늘 조간으로 나온 거 보니까 분석이 앞서가고 있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저희가 잘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죠. 네, 꼭 집어내시긴요. 아무튼 약 15년 전처럼 신구 권력 힘거리가 아니라 정말 보고 싶은 그런 걸 다시 보고 싶은 국민들은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